영국 축구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살 축구 천재 소년이 손흥민 때문에 영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첼시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스카우트한 그 소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클럽이 입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영국엔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배신감에 몸을 떨던 아버지는 1년 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아들에게 준 건 꿈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는 걸. 프리미어리그가 보장된 미래였던 그가 대체 왜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BBC 다큐멘터리 한 편이 15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집,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소처럼 축구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죠. 하지만 화면 속 선수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했어요. 키가 크지 않았고 체격도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법 같았죠. 공이 그의 발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양인은 유럽 축구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는 그 편견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큐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줬어요. 독일의 작은 클럽에서 시작한 이야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견뎌낸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이겨낸 과정들. 처음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큐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도착한 순간 처음 골을 넣었을 때의 감격, 그리고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는 모습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양인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답답함이 뭔지를. 유소년 팀에서 받았던 그 시선들, 너는 다르다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큐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확실해지는 느낌도 들었죠. 나도 할 수 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런 선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영국이고 저는 여전히 유소년 팀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속 그 선수가 골을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 그 순간의 환희와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편견을 이겨낸 승리의 순간들. 언젠가는 나도. 이불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순간을 만들어낼 거야.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 날 훈련장에 갔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거겠죠. 에단, 오늘도 벤치구나. 팀메이트 잭이 어깨를 툭 쳤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혈이에요.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겉보기엔 동양인처럼 보이지만 태어나고 자란 곳은 런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저를 다른 존재로 봤어요.
코치 존슨이 훈련을 시작하라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교체 선수들과 함께 따로 훈련을 받았어요. 주전 선수들이 실전 연습을 하는 동안 저희는 기본기만 반복했죠. 에다나. 코치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 체격적으로 불리하단 말이야.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제 다큐를 본 후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그 선수도 비슷한 말들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했죠.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팀 주장 마크가 다가왔어요. 에단, 솔직히 말할게. 넌 영국 축구에 맞지 않아. 너희 동양인들은 기술은 좋지만 몸싸움이 약하거든.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 선수가 독일에서 겪었던 일들, 영국 언론의 초기 반응들. 그는 너무 작다. 유럽 축구에는 맞지 않는 스타일이다. 동양인 특유의 한계가 있다. 기사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처음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들이 바뀌었죠. 그는 정말 특별하다. 편견이 틀렸다. 축구에는 국경이 없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동양인 같은 얼굴,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영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애매한 정체성.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에다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니? 엄마,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넌 에단이야. 우리 아들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소년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영국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한 동양인도 아니고.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다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 그럼 저는 어떤 에단이 되고 싶은 걸까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축구 선수입니다. 동양인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물론 제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확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혈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그냥 축구로 인정받는 선수로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다음 날 훈련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벤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한계라는 단어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 그 선수처럼 저도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첼시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온 공식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뜯어보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에다니가 해냈다. 첼시에서 입단 제안이 왔어. 어머니도 달려오셔서 편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웃집에서도 소리를 들었는지 축하 인사를 건네왔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첼시는 꿈의 구단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였죠. 하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에다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네, 좋긴 한데요. 좋긴 하다니. 이게 내 꿈이었잖아.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첼시 유니폼을 입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로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쓰시는 말들을 따라 해보면서
인터넷으로 기초 문법을 익혔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선수의 인터뷰를 한국어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모국어로 된 진짜 감정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유튜브에서 그 선수의 한국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조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뛰고 있지만 항상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조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말했어요. 저도 따라했어요. 서툰 한국어로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영어로 I want give up이라고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울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첼시 훈련에 갔을 때 시설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완벽한 잔디, 그리고 프로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는 자부심. 하지만 아카데미 코치의 첫마디가 제 기분을 다운시켰어요. 에단 박, 내가 그 혼혈 애구나. 기대해볼게. 하지만 여기는 경쟁이 치열해. 특별 대우는 없어.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너 이름이 박이면 한국계인가? 한국 축구는 어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축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 선수 하나만 알았을 뿐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치가 웃었어요. 그럼 넌 그냥 영국 선수네. 좋아, 영국식으로 훈련받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 축구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월드컵 역사, 리그 시스템, 그리고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선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요.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었던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선수의 또 다른 인터뷰를 찾았어요. 제가 해외에서 뛰는 이유는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후배들이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요. 그 순간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요.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건. 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첼시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만약 내가 한국에서 뛰면 어떨까?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너에겐 너무 먼 곳이야. 게다가 축구로는 영국이 훨씬 좋잖니.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선수의 목소리처럼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첼시에서 훈련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을 때 그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이 방영됐어요. 저는 첫 번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이번엔 그의 국가대표 경력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어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모습들, 월드컵에서의 활약,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의 마음. 화면 속에서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시아 축구의 대표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국만을 위해 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렸을까요? 다큐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 후배들을 위해 어떤 길을 닦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개인의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저 뒤에 따라올 한국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특별한 아시아인 스타가 아닙니다.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제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특별한 혼혈 스타가 아니라 그냥 축구 선수로 불리고 싶어.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 가능할 것 같아. 이상한 확신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믿음 같은 거였죠. 다음 날 첼시 훈련에 갔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 코치들의 평가, 심지어 제가 입은 유니폼까지도요. 에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코치가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축구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국 리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K리그라는 게 있더군요. 그리고 많은 외국 선수들이 뛰고 있었어요. 혹시 나도 상상해봤어요. 한국의 축구장에서 뛰는 제 모습을요. 태극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한국 팬들 앞에서 골을 넣는 장면을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인데. 그날 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의외로 기뻐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때부터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부터 축구 용어들까지.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신기해 하셨어요. 에다나, 너 정말 한국어에 재능이 있구나.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선수의 한국 인터뷰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그의 새로운 인터뷰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 인터뷰였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해외 동포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 선수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혼자 되뇌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지만 어느새 한국을 사랑하게 됐더군요. 그 선수 때문에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리기로요.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한국 대표팀을 꿈꾸고 있다고요. 무모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선수가 말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부모님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한 날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첼시 소식을 물어보셨어요. 에다나, 코치들이 내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나쁘지 않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빠,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셨나 봐요. 무슨 일이니, 에다나?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포크 소리도 멈췄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네. 한국 리그에서 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대표팀에도 선발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에단, 너 정신이 나갔니? 첼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아빠, 저는 진심입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BBC 다큐멘터리 봤다고 세뇌당한 거 아니야?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세뇌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죠. 아빠, 저는 여기서 항상 다른 존재였어요. 혼혈이라는 꼬리표, 체격이 작다는 한계, 완전한 영국인이 아니라는 시선들.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런 건 다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에다나, 정말 진심이니? 네, 엄마. 이건 제가 내린 인생 최초의 진지한 결정이에요. 저는 핸드폰에서 그 선수의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이 사람 봐주세요. 그는 저에게 꿈이 아니라 정체성을 줬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에다나, 현실을 봐라. 한국은 축구 후진국이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후진국이 아니에요, 아빠. 그들은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다나, 엄마도 한국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 저는 영국 대표팀에 들어가도 항상 동양계 영국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에다나, 엄마는 내가 여기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 제 가슴도 아팠어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성공할 거예요. 다만 다른 곳에서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에단, 넌 아직 어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나이가 아니야. 아빠, 저는 이미 15살이에요. 그 선수도 이 나이에 독일로 갔어요. 그건 다른 얘기야. 왜 다른가요? 둘 다 꿈을 위한 도전이잖아요. 그날 밤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도 디저트를 먹지 않았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안정적인 영국에서의 성공 대신 불확실한 한국행을 선택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겨난 애착,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갈망. 핸드폰으로 그 선수의 인터뷰를 다시 봤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결국 제 진심을 알아주셨죠. 그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다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네, 아빠.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렸어요.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린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첼시 아카데미에서 갑자기 기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역 신문사에서 유망한 아시아계 유소년 선수라는 기획 기사를 쓴다고 했죠. 에단, 이건 좋은 기회야. 코치가 말했어요.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이상하게 내키지 않았어요. 또다시 아시아계라는 꼬리표가 붙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인터뷰 당일 기자가 예상했던 대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에단 박선수, 아시아계로서 영국 축구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축구가 많이 발전했죠. 특히 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선수 얘기였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제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럼 그분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어떤 성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이죠. 아시아계 선수로서 영국 축구 최고점에 오르는 건 말입니다.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영국의 두 번째 아시아 스타가 되는 거였어요. 그냥 축구 잘하는 애단이 아니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저는 영국의 그 선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에단박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한국 대표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자의 눈이 번쩍했어요. 아마 더 큰 기사 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놀라운데요.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수가 한국 대표팀을 꿈꾼다니. 이상한가요? 아니요,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얘기했어요. 한국어 공부, 한국 축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선수에게서 받은 영감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벌써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선수에게 감명받은 영국 천재, 한국 귀화 선언.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말들이 더 극적으로 각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맞았죠.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쳤다. 첼시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정말 그 다큐멘터리가 영향을 줬나 보네. 한국 축구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존중한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도 의미 있어. 다양한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에다나, 이게 뭐야? 아버지가 핸드폰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아빠, 저는 제 진심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심? 이건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다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기사가 나갔잖니. 저는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죠. 하나씩 더 깊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큰 언론사들이 연락해왔어요. BBC에서도 전화가 왔죠. 에단 선수, BBC 스포츠부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BBC였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로 그 방송사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더 큰 화제가 됐어요. 저는 그 선수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요. 그분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오셨지만 저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짜 제 자신이 되고 싶어서요. 여기서는 항상 무언가의 수식어가 붙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일이 더 커졌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한 스포츠 기자가 국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에단 선수. 한국에 정말 오고 싶으신가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 축구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기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날 밤 한국 뉴스에도 제 이야기가 나갔대요.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여주셨거든요. 에다나, 내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네. 그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 선택이 두 나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언론 인터뷰가 나간 후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에다나, 잠깐 이리 와봐.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켜시더니 그 다큐멘터리를 틀으셨어요. 제가 처음 봤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죠. 엄마도 보고 싶어졌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다큐를 봤어요. 어머니는 처음 보시는 거였는데 집중해서 시청하셨죠. 화면 속에서 그 선수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독일에서 혼자 지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요.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나도 미국에서 그랬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큐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 선수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구가 제 언어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왜 우세요? 그냥 마음이 아프네. 다큐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다나, 엄마가 왜 미국을 떠나 영국에 왔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도 너처럼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고 싶었어. 미국에서는 항상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냥 에단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글쎄, 반반인 것 같아.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우면서는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 엄마는 그냥 에단의 엄마였거든. 그럼 저도 내가 한국에서 그냥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 엄마는 이해해. 다큐를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 정말 뜻밖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에다나, 정말 어려운 길이야. 한국은 엄마에게도 낯선 곳이거든. 괜찮아요, 엄마. 저는 준비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다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도 한번 봐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걸로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에단이에요. 우리는 지지해주는 것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에다나, 엄마가 한국어 더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한국 문화도. 정말요? 응.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그날부터 어머니와의 한국어 수업이 더 체계적이 됐어요.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웠죠. 에다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축구를 사랑해. 2002년 월드컵 때는 온 나라가 하나가 됐었어. 저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어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도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맛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셨나 봐요. 그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에다나, 아빠는 아직 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가 설득했어. 아빠, 조건이 있어. 1년 더 첼시에서 뛰면서 준비해. 그리고 정말 확신이 서면 그때 한국행을 고려해보자.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에다나, 그 선수가 내게 준 건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길을 찾고 있었는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우리가 되는 거야. 엄마도 함께 가실 건가요? 물론이지. 에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제 꿈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해주셔서요. 한국행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합의 후 1년이 흘렀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첼시에서는 계속 실력을 키워나갔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구단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셨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는지 보시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에다나, 내가 정말 이 길을 원한다면 아빠가 막을 이유는 없어.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무언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나 봐요. 에단 박선수,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이크가 제 앞에 쏟아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한국어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구선수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마 제 한국어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나 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배우고 한국 축구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영국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죠.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유명한 선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분이 보여준 길을 저도 걷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요. 그분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셨지만 저는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 축구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외국에서 온 선수가 아닙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선수예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숙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와본 곳인데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에다나, 기분이 어때?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버지도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가 꿈꿔온 곳이구나. 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언어 연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K리그 구단들과 만남을 가졌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구단 감독과의 면담이었어요. 에단 선수, 솔직히 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해요. 감독님, 저는 여기서 진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혼혈이나 귀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로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하지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알고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했을 때 처음엔 한국 선수들이 신기해했어요. 외국에서 온 선수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야, 너 정말 영국에서 왔어? 한 선수가 물었어요. 네, 런던에서요. 근데 왜 여기 왔어? 거기가 더 좋잖아. 여기가 제게는 더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팀메이트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죠. 첫 경기 출전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한국의 축구장에서 한국 팬들 앞에서 뛰는 첫 경기였거든요. 경기 전 라커룸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에다나, 준비됐어? 주장이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경기장에 나갔을 때 관중석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단, 에단.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경기 중에 골을 넣었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저만의 순간이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고 팀메이트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첫 골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꿈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한국 대표팀에까지 가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그 선수의 최신 인터뷰를 봤어요. 우연히 제 얘기가 나왔더군요. 최근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젊은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축구에는 국경이 없고 꿈도 마찬가지죠. 그 선수가 한국에서 성공하길 바라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에단 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면서요. 그 다큐멘터리가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였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